2024년 부동산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고 2025년을 준비하면 훨씬 좋아지겠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DJ의 신성호 실장입니다. 24년 한 해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5년 오기 전에 2024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은 과연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시청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대책 빼놓을 수가 없죠. 정부에서는 2024년 1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큰 이슈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크게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준공일로 30여 년이 지난 주택 안전진단과는 상관없이 재건축, 재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조합 설립도 실시할 수 있게끔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상기 신도시를 가속화해서 서울시 내 수도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2026년, 7년, 8년에 무엇보다 빠르게 보였습니다. 이걸 가속화해서 빠르게 공급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많이 보였었던 것이 1월 10일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PF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죠. 이거를 대출 지원 정책을 통해서 안정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경제를 안정화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형주택 규제 완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수 제외 그리고 주택수 배제를 하는 발표를 1월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6억 이하죠. 주택수 배제를 통해서 어찌됐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라는 당근 정책을 상당히 많이 내놓았던 것이 1월 10일 대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세 사기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때서부터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이 서서히 이원화되는 것들이 많이 보여졌었는데요. 이것 또한 대책으로 내놔서 빠르게 좀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놓았었죠. 자,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었을 때 이런 공급 대책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열탕과 냉탕을 반복하는 이런 이상한 시장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로또 청약 열풍도 무시 못했습니다. 자, 7월 29일 날 동탄역 롯데캐슬 기억하십니까? 1가구 무순위 청약이 있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리면서 거의 로또의 강풍이 열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서울 서초구의 레미안 원펜타스도 특별 공급, 이때도 공급 로또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양천구 목동 호반서비 무순위 청약도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로또 청약,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접근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죠. 이제 서울 시내 분양가는 10억 원이 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무순위 청약, 로또 청약이 된다라고만 하면 거의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반증을 했었고요. 벌써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등장을 했죠. 광진구에 있는 호제스 한강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를 반영해서 무순위 청약 열풍, 로또 열풍도 상당히 이슈화가 됐던 게 24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결과가 공개가 되었죠.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등 5개 신도시 내 총 13개 구역에서 약 36,000여 가구가 공급이 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 지역들도 여러 지역이 있지만 특히나 관심이 있었던 지역은 아무래도 성남시 분당이었을 겁니다.
평균 신청했었을 때 그 접수 점수가 95점이 넘어서 정말 상당히 열풍이 있었던 곳이 바로 분당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지역도 바로 신청이 다 됐고, 고양시 일산 같은 경우에는 통합 재건축으로 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지역들입니다. 이 선도지구들이 빠르게 진행이 돼서 바로 수도권과 서울권에 있는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정부의 의도가 좀 이제 많이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 역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정부에서는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여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결과 선도지구에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따라서 재건축, 리모델링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2025년 한번 이 진행 사항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가 계속 발표가 되었었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사업부지가 거의 50만 제곱미터에 육박하는데 최고 용적률이 무려 1700%의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 세계적인 규모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찬 계획이 계속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블록별로 계속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 역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한다라고 하니요. 블록별로 그 사업이 2025년서부터 차곡차곡 진행되는 부분들이 눈여겨볼 부분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것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 용산 지역의 가치는 더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용산 주변에 있는 재개발, 원효로 일대, 청파동 일대, 후암동 일대,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한남 뉴타운 개발 계획도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마용성 얘기하는 그 중에서 용산의 가치는 더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개발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2025년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 보면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GTX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자, GTX-A가 맨 처음 동탄에서부터 수서까지 연결이 되었죠. 일부 개통이 되었지만 현재 이거는 활성화가 그렇게 잘 돼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또 12월 달에 운정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개통이 또 되죠. 이 부분 역시 또 북쪽에서부터 서울까지, 중심까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여파가 상당히 좋을 건데, 아쉬운 부분은 삼성역이 아직 개통이 안 됐습니다. 2028년에 개통 예정이라서 이것들이 바로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그 여파가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동산의 여파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GTX라는 이 교통 호재가 GTX A, B, C, D 차곡차곡 진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와 연결되는 부분들, 수도권, 광역권으로 연결되는 이 여파, 교통의 호재들이 차곡차곡 진행된다라고 했었을 때 부동산 시장에 보여지는 그 호재들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025년에는 GTX-B와 GTX-C가 착공이 과연 될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8일 대책도 있었지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촉진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크게 본다라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제정을 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한다라는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8월 8일 대책처럼 제대로만 된다라고 하면 재건축 시장과 재개발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특히 서초구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가 이슈화가 됐었는데요. 자, 발표는 됐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한 진행 속도는 상당히 좀 늦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또 비아파트 활성화,
1월 10일 대책에 의해서 주택수 제외도 되었었는데, 자, 이 부분을 60에서 85제곱미터로 진행하고, 또 이를 통해서,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청약이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8월 8일 대책이 나오고 나서 9월 달에, DSR 스트레스 지수 2단계가 실행되면서 뜨뜻미지근한 대책이 바로 8월 8일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는 앞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외치고는 있지만 뒤에서는 대출 규제로 인한 억제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말 혼란스러워지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1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 주택수 제외와 비아파트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대책들이 좀 많이 보였었고, 특히나 공급 위주의 정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월 10일 대책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은 1기 신도시 및 재정비 지원 방안이 담긴 노후계획 특별법을 시행을 했었죠. 그래서 11월 달에 1기 신도시를 선전하는 거 차곡차곡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8월 8일 역시 대책 역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서 면적을 확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주택수 제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자, 9월 1일 날 바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이런 공급 위주의 대책에서 바로 규제로 선언하면서 거래량이라든지 또 매매가라든지 전세, 월세 부분들이 한풀 꺾이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일 수 있었고요. 11월 27일 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000여 가구를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의미의 부분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8일 날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대책 및 광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어찌 되었던 간에 공급 정책 위주로 간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탄핵, 정치 상황이 불안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관망세로 돌아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2025년 상반기, 하반기 시장으로 좀 나눠보시면서 내 집장만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관망을 하신다든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꼼꼼하게 좀 잘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부동산 DJ 내용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